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만큼 좋은 콩에서 만들어진 이 두부를 가지고 오늘은 조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부조림도 하는 방법이 엄청 많아서 까다롭기도 하고 쉬울 수도 있는데 서경이를 따라 하면 두부조림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고 또 맛 또한 아주 입안 가득 풍미를 가득 채울 수가 있는 정도로 하는 것이니까 꼭 따라 해보셔요. 자, 먼저 후라이팬에 불을 올리고 자 살짝 달궈지면 기름을 넣겠습니다. 한 3숟가락 정도 넣는데 요 3숟가락의 양이 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계량 스푼이 15g이에요. 그래서 한 45g 내지 50g 정도가 될 수 있는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둘러서 이렇게 따끈따끈해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자, 두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썰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작게 써니까 또 맛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좀 모양새도 날 수 있게 이렇게 4cm 내지 6cm 정도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모양새도 괜찮고 먹기도 괜찮아요. 두께는 한 1cm 정도, 0.8에서 1cm 정도 될 수 있도록 썰어 주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다가 어떤 경우에는 녹말가루를 뿌려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국물이 좀 텁텁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녹말가루를 쓰지를 않고 그냥 두부 요 자체로만 굽고 있습니다. 지지듯이 구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노릇노릇해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부가 그래도 생각보다가 이렇게 빨리 안 익혀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불을 살짝 낮춰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대파를 한 뿌리를 다 썰었어요. 다 썰었는데 긴 것을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다지듯이 이렇게 썰어줍니다. 너무 동글동글하게 굵지 않게 이렇게 얄팍얄팍하게 한 뿌리를 다 썰고요. 자, 여기에 고춧가루가 3숟가락입니다. 제가 계량 스푼을 썼는 고춧가루 3개를 다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늘은 한 숟가락 정도 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시다예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생선 같은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다를 요 작은 숟가락으로 한 개 아닌 반 개 정도를 이렇게 넣습니다. 요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설탕도 요 티스푼으로 한 개 정도 될 수 있게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국물이 훨씬 더 맛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국간장입니다. 우리 요 숟가락으로 4개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제가 붓는 양이 이렇게 4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통깨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넣고 싶으면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숟가락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채수를 물을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채수가 있으니까 채수를 한 컵 내지 2컵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는 데에 따라서 다릅니다. 식성에 따라서 한 컵 내지 2컵 정도 이렇게 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을 골고루 섞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두부가 익혀졌을 거니까 제가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가 빨리 안 노릇노릇해지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이게 센 불에서 하게 되면 두부가 노랗게 되는 요 표면이 질겨질 수가 있어요. 두부가 질겨져 봤자 얼마나 질기겠나 하지만 그래도 식감이 두부는 부드러워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질겨지지 않게 살짝 이렇게 약한 불에서 해야지만 노릇노릇한 것이 질겨지지 않고 색깔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센 불에서 하게 되면은 약간 거무스름하게 노랗게 되잖아, 그지요? 근데 요것은 완전히 고운 노란 색깔로 이렇게 익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이쪽에는 조금 덜 익어서
이 두부 구워진 요 색깔 자체도 먹음직하게 예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뒷면에도 익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파를 많이 넣었잖아요. 양념으로. 이게 파가 많아야지만 국물도 달큰하고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를 하면서 두부조림에는 파를 많이 넣고 해라 했더니 올여름에는 팥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고 팥값이 그렇게 비싼데 어떻게 그걸 다 넣어요 하는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에 건강도 챙겨가면서 하셔야 되는 거라서, 자, 저는 파를 좀 듬뿍 넣습니다. 밑면이 살짝 익혀질 정도가 됐을 때 이렇게 양념을 듬뿍 얹어줍니다. 옛날에는 두부도 쌌기 때문에 뭐 한 모 700원, 800원 하는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처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석영이를 따라 하면 하찮은 재료도 이렇게 고급지게 맛있는 요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넉넉하다면 약한 불에서 졸여주시면 두부 안에까지 간이 쫙 배어서 맛이 더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는 중이어서 불을 약간 세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불에서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졸여주시면 되겠고요. 센 불에서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게 되면 불을 끄시면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인 식성에 따라서 국물 없이 짜작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살짝 더 졸이셔도 괜찮아요. 시간은 해보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찌개처럼 이렇게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두부에 지금 간이 좀 덜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도 같이 먹을 적에는 이대로 드셔도 괜찮은데, 이게 조림이잖아요. 제가 오늘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국물을 좀 짜작하게 졸아들 수 있도록 센 불에서 끓여 주시게 되면 두부 속에 간이 다 배어서 먹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술안주로도 괜찮고요. 그냥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먹기가 간이 세지가 않아서 먹기가 참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끓는 것을 더 졸여야지 되지만 저는 여기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두부조림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이렇게 고급진 요리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에 올려내시면 아마 칭찬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저녁도 이렇게 맛있게 두부조림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석영이를 만나면 요리가 쉬워집니다.